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에 반발해 제주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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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배신하며 탄핵 소추안 표결을 무산시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공범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사태를 수습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행태를 비판하고 탄핵 절차에 동참하십시오. 침묵하거나 정권의 하수인이 된다면 제주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며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내란 공범들도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작당하여 내란 사태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여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원외 진보 정당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항의 서한 전달을 시도했습니다. 문 여십시오! 문 여세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다! 지금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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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의힘 해산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를 심판할 권리는 오로지 시민에게만 있다. 국회가 탄핵하지 못한다면 강정의 시민이 직접 나서 윤석열을 끌어낼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도의원 제명과 한덕수 총리와 국회의원들의 명예 제주도민증 취소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한 걸로 추정되는 방첩사령부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서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면서 제주 4.3을 폭동으로 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방첩사령부의 계엄 기획문건. 표지를 포함해 8쪽짜리 이 문건은 계엄 선포부터 합동수사기구 설치까지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문제의 대목은 과거 비상계엄 사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례 첫머리에 제주 폭동을 표기했습니다. 제주 4.3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군사 정변 사례를 답습하며 연구하고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이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와 4.3 유족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부가 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엄 문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유족분들과 함께 제2의 4.3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내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내겠습니다. 특히 4.3 당시 내려진 계엄령은 관련법조차 없이 내려진 불법 계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도 4.3을 제주 폭동이라 명시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군부가 여전히 4.3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를 부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계엄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냐 계속 주장하는 까닭은 그 당시에 그 무리한 진압작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우린 계엄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비상계엄의 충격 속에 군부의 뿌리 깊은 4.3 왜곡과 폄훼가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4.3 영화인 내 이름은이 내년 4월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영화 제작진과 추진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피해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 과정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내년 4월 3일에 촬영을 시작해 2026년 4월 3일에 개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의 감독은 정지영 씨, 주연 배우는 염혜란, 김민재 씨가 맡고 내년 1월까지 제작비 시민 모금 운동이 진행됩니다. 4년 전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14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용의자들이 해외로 달아나고 자수한 용의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중단됐었는데 달아났던 주범이 최근 두바이에서 인터폴에 검거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금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금고에서 사라진 145억여 원 중 일부입니다. 경찰이 카지노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본 범인은 2명. 카지노 임원이었던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림모 씨와 카지노 에이전트이자 VIP 고객이었던 중국인 남성 우모 씨입니다. 고객할 때랑 호텔 열 때가 2개가 필요한데 시적으로는 제가 밑사람들이 횡령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림 씨는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났고 자진 입국하며 자수했던 우 씨는 소유권 주장 다툼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 수사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던 림 씨가 두바이에서 붙잡히면서 사건 수사가 재개됐고 국내로 송환된 뒤 지난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지노 금고에 있던 145억여 원을 공범인 우 씨의 개인 금고로 옮긴 사실을 인정했는데 윗선에서 시킨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자금 145억을 관리하면서 그 145억을 다른 금고로 옮겨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했고 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카지노 금고에서 횡령한 145억여 원은 랜딩 카지노 홍콩 본사의 계열사인 골든하우스 벤처 리미티드의 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림 씨와 우 씨가 공모해 145억 원을 훔치고 나머지 4명은 훔친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림 씨가 두바이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우 씨가 생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라진 145억 원 가운데 경찰이 찾은 돈은 우 씨 개인 금고와 다른 공범으로부터 압수한 134억, 11억 원 가운데 5억 원은 해외 송금했고 나머지 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우 씨와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 경제도 얼어붙었습니다. 송년회로 활기를 띨 지역 상권에는 한기만 가득하고 석유화학 업계도 불황이 길어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 차려진 식기들이 무색하게 가게 안이 텅 비었습니다. 송년회로 활기가 넘쳐야 할 식당에 한기만 가득합니다. 답답한 사장님은 급기야 직접 호객 행위에 나섭니다. 아직 너무 없으니까 원래 저도 호객을 좀 싫어하는데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앞에 안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앞에서 약간 인사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골목 상권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며 연말 특수도 남의 말이 됐습니다. 원래 12월은 조금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연말 모임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소비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것 같아요. 초유의 비상계엄에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자 손님들도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기 망설여집니다. 계엄령 때문에 다들 긴장 상태예요. 대부분 다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는 편이고 우선 나부터도 긴장이 되는데요.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기대하던 석유화학업계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수출 감소에 적자가 심각한데 국가 신용도까지 하락할까 우려가 큽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산업부 자문 결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변수가 많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비상계엄 사태에 국정도 마비되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9.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 성산은 체감온도 4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4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은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도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거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혼란스러운 전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연기됐던 제주도와 교육청 새해 예산이 오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전 9시 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 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 4일 새해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연기했는데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00억 원 이상을 삭감해 읍면동 예산 등을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선도학교 성과 공유회와 AI 디지털 교과서 전시회가 제주 한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로 지정된 서귀포시 법한초등학교와 서귀포 중앙여중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수업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학교에서 쓰게 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출판사들이 시연하고 설명하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에서 한 달여 만에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민간 심해 잠수사 2명이 해저 90m에 가라앉아 있는 선체 좌현 갑판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인양된 시신은 30대 후반인 한국인 선원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추가 발견으로 금성호 침몰 사고 인명피해는 사망 5명에 실종 9명이 됐습니다. 추자도 해역에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단속은 다른 지역 어선의 침범 조업을 비롯해 유압장치와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뻥치기 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추자도 해역에 어업 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가 전진 배치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3년 동안 어업 지도선을 통해 뻥치기 등 모두 8건의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안전관리 계획과 민방위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청 탐라홀에서 검찰과 경찰청, 해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2025년 안전관리 계획과 민방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며 민방위 계획은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계획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